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주 전체의 고작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우리가 전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정체불명의 무언가로 가득 차 있죠. 더 기이한 건 과학이 이토록 발전했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게 뭔지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블랙홀 속 특이점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뒤바뀌고 우주의 끝 너머에는 또 다른 무한이 펼쳐져 있을지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현대 과학이 마주한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책상, 컴퓨터, 창밖의 나무, 밤하늘의 별들까지 전부 합쳐봐야 우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가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까요? 과학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95%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암흑 물질이라 부르는 존재로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다른 하나는 암흑 에너지라는 신비로운 힘으로 약 70%를 차지합니다. 암흑 물질은 정말 이상한 물질이에요. 빛을 내보내지도 않고 빛을 흡수하지도 않으며 심지어 반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존재를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중력입니다. 은하들이 회전하는 속도를 관측해보면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별과 가스만으로는 은하가 그렇게 빠르게 돌 수가 없거든요. 만약 보이는 물질만 있었다면 은하는 원심력 때문에 산산조각 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하들은 멀쩡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중력이 은하 전체를 단단히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암흑 물질의 중력 효과예요. 더 놀라운 증거는 중력 렌즈 현상에서 나타납니다.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이 우리에게 오는 도중에 거대한 질량 덩어리를 지나가면 빛의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이죠. 마치 유리 렌즈가 빛을 굽히듯이 중력도 빛을 휘게 만듭니다. 그런데 관측해보면 보이는 물질의 중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굽힘이 일어나요. 거기 뭔가 엄청난 질량이 숨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존재가 남긴 중력의 흔적은 명확합니다. 우주 곳곳에 거대한 양의 암흑 물질이 퍼져 있고, 이들이 만든 중력 그물망이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형성하는 뼈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암흑 에너지는 더욱 신비롭습니다.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먼 은하들을 관측했더니 전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었죠. 이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중력 때문에 이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모든 물질이 서로 끌어당기니까요. 그런데 1990년대 말 관측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죠. 무언가가 우주를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중력과 정반대로 작용하는 신비로운 힘 말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정체불명의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에너지는 공간 자체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더 기묘한 건 공간이 늘어날수록 암흑 에너지도 함께 증가한다는 겁니다. 마치 공간이 가진 고유한 성질처럼 말이죠. 계속해서 새로운 에너지가 무에서 창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 여러 가설을 세웠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색적인 입자들일 수도 있고 공간의 근본적인 속성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 정체를 완전히 설명해내는 이론은 없습니다.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주의 95%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이 미지의 영역들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거대한 우주적 퍼즐 앞에서 우리는 이제 막 탐험의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들 사이에 숨겨진 가장 큰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물질이죠. 이건 단순히 SF 영화에 나오는 환상적인 소재가 아니에요. 물리학이 마주한 가장 곤혹스러운 난제 중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직결되어 있거든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에는 반대편 쌍둥이가 있습니다. 반입자라고 부르는 거울상이죠. 전하와 스핀이 정반대지만 질량은 똑같아요. 전자에게는 양전자가 있고 양성자에게는 반양성자가 있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은 딱 한 가지 치명적인 특성을 공유해요. 둘이 만나면 서로를 완전히 소멸시켜 버립니다.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광자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이 완벽한 대칭성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빅뱅 직후 우주가 스스로를 파괴했어야 합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똑같은 양으로 생성됐다면 전부 충돌해서 소멸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보는 모든 것, 이 안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증명하죠. 그렇다면 왜 물질이 더 많이 남았을까요? 이 불균형을 반물질, 물질, 비대칭 문제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처음 탄생할 때 뭔가 물질 생성에 유리한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억 쌍의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되고 소멸할 때마다 딱 하나의 입자만 쌍을 이루지 못하고 남았던 거죠. 이 미세한 편애가 지금의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약간의 불균형은 물리 법칙 자체에 근본적인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주가 물질과 반물질을 어떻게 다르게 취급하는지 말이에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은 정말 놀라운 성공을 거뒀지만 이 비대칭을 설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유럽의 CERN 연구소에서는 알파 실험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반수호 원자를 만들어서 가둔 다음 일반 수소와 비교하는 거죠. 반물질이 중력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스펙트럼 선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전례 없는 정밀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단순히 반물질의 성질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공간과 시간 자체의 근본적인 대칭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물리학 모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왜 물질을 선호했는지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죠. 왜 우리는 존재하는 걸까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관측 가능한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약 460억 광년 떨인 곳까지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 우주적 경계 너머에는 관측 불가능한 우주가 펼쳐져 있는데 아마도 무한히 클 겁니다. 빛과 시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절대 볼 수 없죠. 여기서 가능성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우주는 끝없이 확장될 수 있어요. 잠재적으로 무한한 수의 은하들로 가득 찬 무한 공간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과 비슷한 패턴이 무한히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은하단과 거대한 공허가 영원히 펼쳐지는 거죠. 아니면 우주가 더 높은 차원에서 휘어져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마치 구 표면 위에서 한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처럼요. 원 위를 걷다 보면 언제가는 시작점으로 되돌아오죠. 이런 닫힌 우주는 유한하면서도 동시에 경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암흑 에너지에 의해 가속되면서 늘어나고 있죠. 이 팽창은 은하들을 멀어지게 만드는데 어떤 은하들은 빛보다 빠르게 멀어질 수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거라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지 않아요. 이 확장은 우주의 먼 곳들을 영원히 우리에게서 숨겨버립니다. 저 너머에 있는 건 아마도 광대하고 무한한 은하들, 별개, 현상들일 거예요. 우리가 아는 물리학과는 크게 다른 법칙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우주의 비밀이죠.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렬해서 아무것도 빠져나올 수 없는 영역입니다. 빛조차도 말이죠. 우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천체 중 하나인 블랙홀의 중심에는 특이점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 법칙이 작동을 멈춥니다. 무한한 밀도와 중력 때문이죠. 블랙홀로 향하는 여정은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면 모든 이론은 추측에 불과해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놀랍게도 공간과 시간이 역할을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는 모든 경로가 필연적으로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공간의 차원과 시간이 완전히 붕괴되죠. 특이점에서 밀도와 중력은 정점에 이르러 압축력이 무한대가 된다고 이론화됐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죠. 어떤 물리적 존재도 여기에 접근하면 분해될 겁니다. 우리가 아는 물리 방정식들은
여기서 무너져요. 이 핵심에서 시공간의 곡률은 무한해지고 모든 질량은 무한히 작은 점으로 압축됩니다. 블랙홀을 설명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단순해 보입니다. 질량, 전하, 가군 동량이라는 딱 세 가지 특성으로만 정의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블랙홀 정보 역설이라고 알려진 난제죠. 양자역학에 따르면 정보는 절대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에 빠진 정보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 역설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 이론 사이의 근본적인 충돌을 의미합니다. 두 이론이 서로 모순되는 거죠.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모험을 떠나면 이론적으로는 가장 기이한 현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몇몇 이론들은 블랙홀이 우주의 다른 영역이나 완전히 다른 우주로 가는 관문일 수 있다고 제안해요. 웜홀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자주 묘사되는 개념이죠.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사변 물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실증적 증거는 전혀 없어요. 블랙홀 중심의 본질은 여전히 강렬한 이론적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극한의 조건이 만들어내는 환경은 우주 내에서 가장 극단적인 곳 중 하나예요. 알려진 물리 법칙이 단순히 부서지는 게 아니라 산산조각 나는 곳이죠. 우리가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에도 이 괴물 같은 천체 안에서 작용하는 힘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 이해에 도전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시작은 빅뱅에서 비롯됐습니다. 거대한 폭발이라기보다는 공간 자체의 팽창이었죠. 우리가 이해하는 현실의 중심에서 시간, 공간, 물질이 모두 탄생했어요. 이 순간은 특별히 정의된 시작점입니다. 이름과 달리 빅뱅은 우주 안에서 일어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시작한 사건이죠. 이 일이 벌어지는 순간 우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고 뜨거웠으며 밀도가 높았어요. 이 불타는 시작점에서 우주는 계속 늘어나고 식어갔습니다. 별들과 은하들의 기본 구조가 형성되는 토대를 놓은 거죠.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비롯됐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최신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빅뱅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이죠. 빅뱅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한 점, 특이점에서 시작해서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팽창하면서 식어가는 과정에서 상태가 전이됐어요. 이해할 수 없는 열기 속에서 입자들과 반입자들이 생성되고 소멸을 반복했죠. 이 시대는 빠르게 지나갔고 우주의 온도가 충분히 떨어지자 쿼크들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우주 물질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만들어졌어요. 이 기간 동안 만들어진 원자들이 나중에 별부터 행성, 그리고 인간에 이르는 모든 것을 구성하게 됩니다.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예요. 이건 아기 우주의 스냅샷을 제공합니다. 빅뱅 이후 약 38년이 지났을 때 원자들이 처음 형성되던 시기의 열 잔재죠. 이 유물 같은 방사선은 그 원초적 열기의 잔재입니다. 우주 탄생의 파노라마 이미지인 셈이에요. 빅뱅 이론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기원에 대한 견고한 설명이지만 동시에 심오한 미스터리를 도입합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 우주가 유일한 걸까요? 아니면 무한한 다중우주 중 하나일 뿐일까요? 이런 질문들은 자연 법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우주의 기원과 궁극적 운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이론들로 묶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탐험을 계속하면서 이 우주적 신비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주의 과거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원시의 창조 순간에 다가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배울수록 우주는 비밀을 더 굳게 지키는 것 같아요. 아마도 궁극적인 질문은 영원히 손이 닿는 곳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주가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